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7살 스위스 소녀와 20살 한국 청년, 10개월간 화면으로만 만났던 두 사람. 그런데 그 한국 남자가 실제로 스위스로 날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경계했고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소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가 인생을 걸고 선택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엘린입니다. 스위스 로잔 근처의 작은 마을 생프레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알프스 산맥이 한눈에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포함한 4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막내였고 세 언니들은 모두 저보다 5살 이상 많았어요. 큰언니 소피아는 취리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언니 이사벨은 제네바의 큰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셋째 언니 클라라는 로잔의 은행에서 재무 담당자로 일했죠. 모두 똑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만 있으면 언니들의 성공 스토리가 화제가 되었어요. 소피아는 이번에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대. 이사벨은 연구 논문이 국제 저널에 실렸어. 클라라는 승진해서 팀장이 됐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도 뛰어난 학업 성적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지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죠.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에 집을 나서고 저녁 6시에 돌아오셨어요. 주말이면 정원을 가꾸시거나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2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셨어요.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었죠. 저녁마다 어머니는 온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식탁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직장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레만 호숫가를 산책했어요. 호수 위로 백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멀리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그 풍경. 그것이 제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6살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실 때마다 저는 의자를 끌고 와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건 왜 넣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어머니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로즈마리야. 고기 요리에 넣으면 향이 좋아져. 이건 타임이고 이건 바질이란다. 12살 때부터는 직접 간단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든 건 오믈렛이었어요. 계란을 깨고 우유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팬에 부었죠. 불 조절을 잘못해서 한쪽이 좀 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만든 첫 요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셨을 때의 그 뿌듯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유럽 각국의 요리책을 빌려 읽었고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코코뱅, 이탈리아의 리소또, 스페인의 파에야. 하나씩 도전할 때마다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공부에 몰두할 때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고 그게 가족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엘린, 요리도 좋지만 공부도 해야지. 요리는 취미로 하고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친척 모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엘리는 뭐가 되고 싶대? 누군가 물으면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요리. 그것도 좋지. 하지만 요리는 힘들잖아. 대학 가서 다른 것도 배워보는 게 어때? 그럴 때마다 제 꿈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린, 너는 대학에 가고 싶니? 아니면 직업학교로 갈 거니? 저는 요리학교에 가고 싶어요. 제 대답에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요리도 좋지만 내 성적이면 대학도 갈 수 있어.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 제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평균 정도였습니다. 언니들처럼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죠. 수학과 과학은 어려웠지만 언어와 예술 과목은 잘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와 영어는 우수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목들은 언니들의 화려한 성적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린도 언니들처럼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죠. 2019년 9월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가을은 언제나처럼 선선했고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했죠.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공기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는 지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카페는 로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프랑스식 카페였어요. 카페 라 로즈라는 이름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60대의 친절한 분이었고 저에게 바리스타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린, 커피는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쓴맛이 나고 너무 미지근하면 맛이 없어.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음료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건 즐거웠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드리고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죠.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주말마다 호숫가를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마르타였습니다. 마르타는 저와 같은 반이었고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할 계획이었죠. 엘린, 너도 대학 갈 거야? 마르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난 요리학교 갈 거야. 와, 멋진데? 나중에 레스토랑 열면 내가 첫 손님이 되어줄게. 마르타는 제 꿈을 지지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처럼 요리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미래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조금 외로움을 느꼈어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이대로 평생 스위스에서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게 맞나? 그런 의문이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언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3외국어를 배우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시대의 언어는 무기예요. 영어와 프랑스어는 기본이고 요즘은 중국어나 일본어, 한국어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한국어는 K-팝과 드라마 덕분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죠. 한국어.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K-팝은 가끔 라디오에서 들었고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은 신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북적이는 거리. 스위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K-팝과 드라마가 유명한 곳. 그 정도의 인식뿐이었죠.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수도가 뭔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치자 수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인구 5천만 명,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강국, K-팝과 한류의 중심지. 사진들을 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복을 입은 사람들, 형형색색의 음식들. 그러다 언어 교환 앱에 대한 광고를 발견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를 무료로 배워보세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망설임 없이 앱을 다운로드했고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엘린, 나이는 17살, 국적은 스위스, 모국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구사 가능 언어는 영어. 그리고 배우고 싶은 언어 항목에 한국어를 체크했어요. 관심사는 요리, 음악, 여행이라고 적었습니다. 프로필을 완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자 앱이 자동으로 매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몇 초 후 여러 프로필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한국에 사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다양했고 자기소개도 각자 개성 있게 작성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프로필이 있었어요. 이름은 태연, 20살, 서울에 사는 대학생. 프로필 사진은 카페에서 찍은 듯한 자연스러운 사진이었고 자기소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언어 교환하실 분 환영합니다. 진지하고 성실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프로필들은 너무 가볍거나 별 내용이 없었는데 태연의 프로필은 뭔가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엘린이에요. 17살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프랑스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답장이 올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2019년 10월 15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9시쯤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태연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린. 메시지 고마워요. 저는 태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에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도 한국어 가르쳐 드릴게요. 스위스라니 정말 멋진 나라죠. 알프스 산맥도 있고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영어로 쓰인 짧은 답장이었지만 정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죠. 네, 물론이죠. 프랑스어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스위스 정말 예쁘죠.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어요. 저는 태연에게 프랑스어 기초를 가르쳐줬습니다. 번주는 안녕하세요, 머시는 감사합니다. 카멘트 ALL이지-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뜻이에요. 태연은 열심히 따라했고 발음이 틀릴 때마다 웃으며 다시 연습했어요. 태연은 저에게 한글을 알려줬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글자가 돼요. 가, 나, 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알파벳과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기도 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모여서 글자가 되다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씩 배워가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태연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어요. 엘린,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글 배우기 쉽지 않은데 빨리 배우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섰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연이 물었습니다. 엘린, 스위스는 지금 날씨가 어때요? 쌀쌀해지고 있어요. 가을이거든요. 한국은요? 여기도 가을이에요. 단풍이 정말 예뻐요. 산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씨 이야기를 시작으로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태연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프로그래밍이 재밌어요. 코드를 짜면 그게 실제로 작동하잖아요. 마법 같아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학비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자신의 용돈과 생활비는 스스로 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죠. 가끔 피곤하긴 한데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밌어요. 태연의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지만 주변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언니들과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다들 저한테 대학 가라고 하는데 전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가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태연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응원해줬습니다. 엘린, 당신의 꿈은 당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 없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 생각엔 요리사도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를 이해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제 꿈을 진심으로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태연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차 때문에 태연은 주로 아침에, 저는 저녁에 메시지를 보냈죠. 스위스와 한국은 7시간의 시차가 있었어요. 제가 저녁 9시에 메시지를 보내면 태연은 다음날 아침 4시에 그 메시지를 받는 셈이었죠. 하지만 태연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답장을 보내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더 길게 대화를 나눴어요. 화상통화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화상통화를 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엘린. 화면 속 태연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좋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태연. 저도 웃으며 인사했죠. 화상통화를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방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태연은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줬고 저는 스위스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태연은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화면 너머의 친구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해갔죠. 태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분 좋아졌고 태연이 보낸 메시지를 읽으면 웃음이 나왔어요. 11월이 되자 스위스는 추워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하얗게 뒤덮였어요. 저는 태연에게 눈 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한국도 눈이 오긴 하는데 스위스만큼은 아니야. 태연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태연도 서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의 서울은 정말 화려했어요. 높은 빌딩들에 불이 켜져 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한국은 정말 활기차 보여. 제가 말하자 태연이 답했습니다. 응, 한국은 빨라. 모든 게 빨리 움직이고 빨리 변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밌어. 12월이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태연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국제 배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디지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부른 크리스마스 캐럴을 녹음해서 보냈어요. 프랑스어 버전과 영어 버전 2개를 준비했죠. 엘린, 이거 정말 감동이야. 내 목소리 너무 예쁘다. 고마워. 태연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연도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음악들 들어봐.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 들어보니 정말 멋있었어요. 전통 악기의 소리와 현대 음악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냈죠. 2019년 12월 말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태연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연이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엘린,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 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너 보고 싶어. 진짜로. 화면으로만 보는 게 답답해. 너무 답답해. 내 옆에서 같이 걷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진짜 내 손을 잡고 싶어.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도 그래. 제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엘린, 이번 겨울방학에 스위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2주 정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너 만나줄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개월 동안 화면으로만 만나던 사람이 실제로 저를 만나러 온다고요?
한국에서 스위스까지? 그건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였어요. 비행기로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 그 먼 길을 저를 만나러 온다고요? 진심이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응, 진심이야. 비행기표 이미 예약했어. 1월 10일에 도착할 예정이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이랑 부모님께 조금 도움받아서 갈 수 있어. 엘린, 꼭 만나고 싶어. 태연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너무 기쁘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실제로 만났을 때 실망하면 어떡하죠?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화면으로 볼 때는 좋았는데 직접 만나면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연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의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태연 정말 올 거야? 진짜? 응, 진짜. 약속해. 태연이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가 한국에서 스위스로 올 거예요. 잠깐 만나도 될까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보셨어요. 한국에서? 남자야, 여자야? 남자예요. 제 대답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엘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돼. 게다가 아시아에서 온다고? 너무 위험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엘린, 그 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혹시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온라인 사기도 많다잖니. 언니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큰언니 소피아가 말했어요. 엘린, 정신 차려. 드라마에 빠진 거 아니야? 한국 남자가 스위스까지 온다는 게 말이 돼? 뭔가 수상한데? 둘째 언니 이사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셋째 언니 클라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냈어요. 일단 만나보는 건 좋은데 공공장소에서만 만나고 혼자는 절대 만나지 마. 가족 모두가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을 믿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매일 대화를 나눴고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는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항상 솔직하고 따뜻했죠. 아빠, 전 그 친구를 믿어요. 10개월 동안 매일 연락했고 화상통화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공공장소에서만 만날게요. 위험하지 않게 조심할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도 같이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부모님이 직접 보시면 안심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라. 네가 혼자 만나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아빠. 그날 밤 저는 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연,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설득했어. 근데 부모님이 같이 만나고 싶대. 괜찮아? 물론이지. 당연히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걱정하지 마, 잘할게. 2020년 1월이 되었고 태연이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월 10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뭐라고 인사해야 하지? 머리는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아침 8시,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 넘게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평범하면 시시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심플한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가볍게 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엘린, 괜찮아. 태연은 이미 너를 좋아하잖아.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오후 2시 태연의 비행기가 제네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공항까지 따라오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같이 가마.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린, 그 친구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네가 불편하면 바로 말해라. 알았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들,
비즈니스 출장을 온 사람들, 여행객들. 다양한 사람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왔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큰 백팩을 메고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화면으로 수없이 봤던 그 얼굴. 실제로 보니 더 좋아 보였습니다. 키도 생각보다 크고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어요. 태연. 저는 손을 흔들었고 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진짜 태연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는 빠르게 걸어왔고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엘린, 진짜 너구나. 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그의 첫마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너도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어. 진짜 왔구나, 태연.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개월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태연을 보며 영어로 물으셨어요. 너가 태연이구나. 한국에서 왔다며? 비행 어땠니? 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입니다. 엘린의 아버님 맞으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행은 길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우리는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연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스위스 공항 정말 깨끗하고 조용하네요. 한국 공항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여기는 작은 도시라 그래. 서울은 얼마나 크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돼요. 항상 활기차죠. 차에 탑승한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연은 계속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산이 정말 멋있어요. 눈 덮인 알프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말이 안 나와요. 한국에도 산 많지 않니? 아버지가 물으셨죠. 있긴 한데 이렇게 높고 웅장한 산은 없어요. 정말 장관이에요. 태연의 순수한 반응이 아버지의 표정을 조금 풀어놓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달려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짐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며 깊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태연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입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와 한과예요.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놀라며 선물을 받으셨어요. 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큰언니 소피아가 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태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인천에서 출발해서 12시간 정도 걸렸어요. 환승도 있었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엘린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언니들도 조금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차와 과자를 함께 먹었습니다. 태연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와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죠. 음식은 어때? 매운 거 많이 먹지? 셋째 언니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은 대체로 매워요. 김치, 떡볶이, 불고기. 하지만 맛있어요. 엘린한테 나중에 한국 음식 만들어줄게요. 태연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스위스 전통 요리인 퐁듀가 식탁에 올랐어요. 녹인 치즈에 빵을 찍어 먹는 요리였죠. 태연은 처음 보는 음식에 신기했습니다. 이게 퐁듀예요. 빵을 이렇게 포크에 꽂아서 치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이자 태연도 따라했습니다. 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요리 본 적 없어요. 식사 중에 태연은 한국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젊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밥그릇을 들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먹어요. 젓가락은 반찬을 집을 때 사용하고요. 아버지가 관심 있는 듯 물으셨습니다. 태연, 너는 대학생이라며?
무슨 공부를 하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니?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가끔 피곤하긴 하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뿌듯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리고 싶어요. 태연의 성실한 대답에 아버지의 표정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물었고 태연은 열심히 설명해줬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에 관심을 보이셨고 태연은 김치 만드는 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밤 9시쯤 되자 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 폐가 될까 봐요. 호텔은 어디에 예약했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로잔 시내의 작은 호텔이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예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버지가 차 키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태연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내일 다시 보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태연을 호텔에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린, 저 친구 괜찮은 것 같구나.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여. 하지만 너무 빨리 감정에 휩쓸리지는 마라. 아직 어리잖니. 천천히 알아가거라. 아버지의 걱정 섞인 조언이었지만 동시에 태연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와 언니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린, 솔직히 태연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건가? 큰언니 소피아가 말했어요. 응,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직접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해, 엘린. 둘째 언니 이사벨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우리 가족들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너무 긴장했어. 잘했는지 모르겠네. 정말 잘했어. 완벽했어, 태연. 다음 날부터 태연과 저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잔 시내를 구경하고 레만 호수를 산책하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도 데려갔어요. 태연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엘린, 이 건물은 언제 지어진 거야? 저건 로잔 대성당이야. 13세기에 지어졌대. 정말 오래됐지? 와, 한국에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많지 않아. 대부분 전쟁 때 파괴됐거든. 이런 걸 보면 역사가 느껴져. 카페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태연을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오, 엘린의 친구구나. 어서 와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감사합니다. 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태연에게 제가 만든 카푸치노를 대접했어요. 어때? 정말 맛있어. 엘린, 너 실력 늘었다. 처음 배울 때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프로 같아. 태연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고 스위스 전통 음식을 먹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했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빵이나 과일을 사왔습니다. 태연, 이렇게 매번 사올 필요 없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태연은 계속했어요. 아니에요.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서요. 작은 표시예요. 그의 배려심에 어머니도 흐뭇해하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요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 많아요. 김치, 된장, 고추장. 시간을 두고 만드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깊은 맛이 나요. 흥미롭네. 스위스도 치즈 같은 발효 음식이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다양하지는 않아. 언니들과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태연, BTS 좋아해? 셋째 언니 클라라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의 자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나도 그들 노래 좋아해. 아버지와는 체스를 두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체스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태연도 제법 실력이 있었어요. 태연, 체스 어디서 배웠니? 대학교 동아리에서 배웠어요. 전략 게임을 좋아해서요. 둘은 진지하게 대국을 펼쳤고 아버지가 이기긴 했지만 태연도 선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태연, 실력이 좋구나. 다음엔 네가 이길 수도 있겠어.
감사합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 대화를 지켜보던 저는 아버지가 태연을 점점 더 인정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엘린, 태연은 정말 좋은 친구 같구나.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엘린, 너희 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니. 한국과 스위스. 이 거리를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알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해.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2주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소중했고 매 순간이 특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고 태연이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월 24일 태연의 귀국일이었습니다. 다시 제네바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태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공항 출국장 앞에서 태연은 한 명씩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연 조심히 가렴. 한국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니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소피아, 이사벨, 클라라 모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태연, 다음엔 우리가 한국에 갈게. 안녕. 언니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태연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엘린, 정말 행복했어. 너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의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태연. 나도 정말 행복했어.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엘린, 너 정말 특별해. 나한테. 태연이 작은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이거 뭐야? 나중에 열어봐. 비행기 탑승해야 해서. 태연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조심히 가, 태연. 꼭 연락해. 응, 꼭. 안녕, 엘린. 태연은 출국장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태연이 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심플한 디자인의 목걸이였는데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Always with you TAEHYUN 항상 너와 함께 태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왔다니. 저는 바로 목걸이를 걸었어요. 그리고 태연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워. 평생 소중히 할게. 그가 떠난 후 저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겨우 2주였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자 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만 호수에서, 산에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우리는 다시 온라인으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졌고 그리움도 훨씬 컸죠. 엘린, 너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스위스가 꿈만 같아. 진짜 있었던 일이 맞나 싶어. 나도 그래. 내가 여기 있었던 게 신기해. 다시 보고 싶어, 태연. 2020년 3월 세상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경이 닫히기 시작했고 여행이 금지되었어요. 스위스도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태연과 저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엘린, 이번 여름방학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다 취소됐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태연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졌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를 응원했어요. 팬데믹 상황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내내 그리고 2021년 초반까지 국경은 닫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식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요리학교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 많았지만 실습 시간에는 직접 요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스페인 요리.
다양한 유럽 요리를 배웠고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요리 사진을 태연에게 보냈어요. 오늘 코코백 만들었어. 어때? 와, 정말 맛있어 보여. 나도 먹고 싶다. 엘린, 나중에 나한테도 만들어줘. 물론이지. 꼭 만들어줄게. 태연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21년 2월 태연은 컴퓨터공학 학위를 받았고 곧바로 취직 준비에 들어갔어요. 엘린, 나 면접 봤어. 반도체 회사인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 잘 됐으면 좋겠다. 너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다행히 태연은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기업 반도체 부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입사하게 된 거죠. 엘린, 합격했어. 나 이제 직장인이야. 태연의 기쁨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축하해, 태연.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괴로웠어요. 화면으로만 보는 건 한계가 있었죠. 2021년 하반기가 되자 조금씩 국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여행 제한이 조금씩 풀렸어요. 엘린, 이번 겨울에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백신도 맞았고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 진짜? 정말? 2021년 12월 태연이 다시 스위스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주 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거의 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공항에서 태연을 봤을 때 저는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엘린. 이번 방문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태연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했어요. 태연, 어서 와. 오랜만이야.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셨습니다. 언니들도 오빠 하며 반갑게 인사했죠. 함께 보낸 3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냈어요. 저희 가족의 전통인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태연도 참여했고 선물 교환도 했습니다. 태연은 가족 모두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줬어요. 그 방문 기간 동안 태연은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엘린, 나 한국에 와볼 생각 없어? 내가 사는 곳을 보여주고 싶어. 내 직장도, 내 친구들도 한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국. 그 나라는 여전히 저에게 조금은 먼 곳이었어요. 하지만 태연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응, 가보고 싶어. 네가 사는 곳이 정말 궁금해. 근데 어떻게 가지? 관광 비자는 짧잖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어.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어. 한번 신청해 볼래? 워킹홀리데이. 저는 그 제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초 저는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엘린, 한국은 너무 멀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게다가 언어도 안 되잖니. 엄마, 전 한국어 공부했어요.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연도 있고요. 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1년 만이에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린, 정말 확실하니? 이건 짧은 여행이 아니야. 1년은 긴 시간이야. 네, 아빠. 전 확실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엘린.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면 가거라. 하지만 위험하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알았지? 네, 엄마. 고마워요. 언니들도 응원해줬습니다. 엘린, 가서 좋은 경험 많이 해. 그리고 한국 화장품 좀 사다 줘. 셋째 언니 클라라가 농담을 했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드디어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살이 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공항은 정말 컸어요. 제네바 공항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첨단 시설들.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직원이 제 여권과 비자를 확인했어요. 한국에 온 목적이 뭐예요? 워킹 홀리데이요. 1년 동안 있을 거예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조금요. 배우고 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생활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종이에 웰컴 ELIN 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저는 달려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엘린, 한국에 온 걸 환영해. 태연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태연 드디어 왔어. 응, 드디어. 1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어. 정말 기뻐.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놀랐어요. 기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출발하고 안내 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왔으며 무엇보다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와, 정말 빠르다. 그치? 한국은 모든 게 빨라.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대중교통도 정확해.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는 거대했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빠르게 걸었고 스마트폰을 보며 움직였습니다. 엘린, 여기서 지하철로 갈아타자. 태연이 제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복잡한 노선도 수많은 플랫폼, 끊임없이 오고 가는 전동차.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전동차가 도착하면 양쪽으로 비켜서 승객들이 내리도록 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질서를 잘 지키네. 제가 감탄하자 태연이 답했습니다. 응, 대중교통에서는 특히 그래. 다들 바쁘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거든. 지하철 안은 깨끗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나이 든 분들은 뉴스를 읽고 있었죠. 여기선 현금 거의 안 써. 다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해. 엘린, 너도 한국 체크카드 만들어야 해. 응, 어떻게 만들어? 내일 은행 가자. 간단해. 30분쯤 지하철을 타고 태연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와, 건물 진짜 높다. 응, 한국은 아파트 문화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 태연이 사는 곳은 원룸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부엌, 화장실, 그리고 거실 겸 침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어. 피곤하지? 응, 조금.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잤어. 그럼 좀 자. 나중에 저녁 먹으러 가자. 저는 침대에 누웠고 피곤함에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연이 깨웠어요. 엘린, 일어나. 저녁 먹으러 가자. 한국 음식 먹어볼래? 응, 좋아.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뭐 먹을래?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태연이 메뉴를 설명해줬습니다. 비빔밥 먹어볼게. 잠시 후 비빔밥이 나왔어요. 밥 위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이 올라가 있었고 빨간 고추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야. 태연이 시범을 보였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다양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어. 그치? 한국 음식은 맛이 복합적이야. 여러 재료가 어우러지거든. 식사 후 우리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밤의 서울은 정말 화려했어요. 네온사인, 밝은 가로등,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 응, 서울은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비교적 안전해.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연은 출근을 해야 했고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처음엔 조금 불안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길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버스를 타는 법을 배웠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릴 때 벨을 누르지 않아서 한 정거장을 더 갔고, 카페에서 주문할 때 발음이 이상해서 직원이 못 알아들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 천천히 말해주거나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홍대 근처에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정말 다양했어요.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밝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나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함께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재밌게 배워봐요. 수업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서 시작해 점점 복잡한 문장을 배웠어요. 저는 엘린입니다.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태연은 저녁마다 제 한국어를 교정해줬습니다. 엘린, 저는 음식을 좋아해요가 맞아. 저는 음식 좋아는 너무 짧아. 조사를 빼먹으면 안 돼. 조사가 뭐야? 가 이런 거. 한국어에서 정말 중요해. 언어는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식당에서 주문하고 택시에서 목적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리사로서의 경력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러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으시면 주방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경력이 있으시긴 한데 한국 음식 경험이 없으시네요. 유럽 음식만 하셨고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한 달 넘게 지원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태연, 나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언어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내가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엘린,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나도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 선배들 말도 잘못 알아듣고 실수도 많이 했어. 하지만 버텼고 지금은 괜찮아. 넌 나보다 더 강해. 꼭 될 거야. 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말 드디어 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린 씨, 이력서 봤습니다. 스위스 출신이시고 유럽 요리 경험이 많으시네요. 저희 레스토랑은 프랑스 요리를 주로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바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레스토랑은 강남에 있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주방장님은 50대 남성분이었는데 프랑스에서 10년간 일하신 경력이 있으셨어요. 엘린 씨, 어떤 요리를 잘하세요? 프랑스 전통 요리요. 코코뱅, 부야베스, 라따뚜이 같은 거요. 그리고 스위스 요리도 잘해요. 좋습니다. 일단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저는 코코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닭고기를 적포도주에 재우고 베이컨과 버섯, 양파를 볶고 오랜 시간 끓였어요. 주방장님은 제 손놀림을 지켜보셨고 완성된 요리를 맛보셨습니다. 좋네요. 정통 프랑스 스타일이에요. 맛도 훌륭하고. 엘린 씨, 일단 파트타임으로 시작해 보실래요? 주말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파트타임이었지만 제 첫 한국 일자리였습니다. 드디어 저도 한국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태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연, 나 일자리 구했어. 정말? 축하해, 엘린. 알았다고 했지. 넌 할 수 있어.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배웠습니다. 상사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했고 호칭도 중요했어요. 주방장님, 부주방장님, 선배님. 모두 다른 호칭으로 불러야 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동료들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엘린 씨, 한국에서는 나이와 경력이 중요해요. 선배한테는 존댓말 쓰고 배울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다들 가르쳐 줄 거예요. 주방장님은 엄격했지만 공정한 분이었습니다. 엘린 씨, 이 부야베스 양념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맛을 봐보세요. 네, 주방장님. 저는 다시 맛을 보고 조정했습니다. 이제 됐네요. 좋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주방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린 씨, 스위스 요리도 할 줄 알죠? 네, 물론이죠. 라클레트, 퐁듀, 레슈티 같은 거 잘해요. 그럼 주말에 스위스 요리 특선 메뉴 해볼까요? 손님들도 새로운 거 좋아하실 텐데. 어때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제가 잘하는 걸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저는 주말 동안 스위스 전통 요리 3가지를 준비했어요. 치즈 퐁듀, 레슈티 감자 팬케이크, 그리고 카페 취리 송아지 고기 크림 소스. 메뉴를 보고 많은 손님들이 주문했습니다. 와, 스위스 요리라니 신기하다. 한번 먹어봐야지. 주방은 바빴고 저는 정신없이 요리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스위스 요리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치즈가 정말 고소하네요. 직원들이 손님들의 반응을 전해줄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방장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죠. 엘린 씨, 대성공이에요.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가끔 스위스 메뉴 넣읍시다. 당신 덕분에 레스토랑이 더 다채로워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도 늘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 레스토랑 동료들, 태연의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제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태연과 저는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명동, 강남, 홍대, 이태원.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태연,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정말 잘 어우러진 것 같아. 옛날 건물 바로 옆에 최신식 빌딩이 있잖아. 맞아. 그게 한국의 매력이야. 빠르게 변하지만 전통도 지키려고 노력해. 가을이 되자 한국의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태연과 함께 남산에 올랐는데 산 전체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그치? 한국의 가을은 특별해.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 2022년 9월 태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엘린, 우리 결혼할까?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린 아직. 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린, 나는 확신해.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하지만 내 마음은 그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이잖아. 그 후에도 한국에 남을 거야? 아니면 스위스로 돌아갈 거야? 그건 저도 고민하던 문제였어요. 비자는 2023년 6월까지였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위스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까? 태연, 나도 너랑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결혼은 큰 결정이잖아.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하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알아.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자는 거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지. 엘린, 난 진심이야. 태연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태연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자.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위스는 저녁, 한국은 새벽이었지만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엘린? 저 태연이랑 결혼하려고요. 화면 너머로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엘린, 정말 확실하니?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스위스는? 가족은? 아빠, 전 확실해요. 태연을 사랑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물론 가족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가끔 방문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엘린, 그곳에서 행복하니? 정말 한국이 내가 살고 싶은 곳이니? 네, 엄마. 전 여기서 행복해요.
일도 있고 친구들도 생겼고 태연도 있고 한국이 이제 제 집 같아요.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결국 축복해 주셨습니다. 알았다, 엘린.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좋아. 태연,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아버님. 엘린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태연이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3년 초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F6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생각보다 서류가 많았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 증명서, 주거지 증명, 은행 잔고 증명.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스위스 대사관에도 가야 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태연은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도 파트타임이라 수입이 적었죠. F6 비자를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 했는데 우리 둘 다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연, 우리 소득이 부족하면 어떡해? 비자 안 나오면?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 그리고 우리 진심을 보여주면 될 거야. 태연의 부모님이 재정 보증을 서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내주셨어요. 두 가족의 지지 덕분에 우리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줬어요. 여기 소득증명서가 좀 오래됐네요. 최근 3개월 것으로 다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증명도 필요해요. 전입신고하셨어요? 아직요. 그럼 먼저 하시고 확인증을 가져오세요.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태연이 옆에서 도와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정보를 얻었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하고 면접도 보고 길고 긴 과정이었지만 드디어 2023년 4월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엘린 씨 축하드립니다. F6 비자 승인되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태연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됐어. 비자 나왔어. 이제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비자 기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제 집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2023년 6월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스위스에서 부모님과 새 언니들이 오셨어요. 태연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죠. 한국식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를 때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연도 파란색 한복을 입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을 했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예식장으로 이동해 결혼 서약을 했어요. 태연, 당신은 엘린을 아내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돌보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엘린, 당신은 태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같은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키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습니다. 엘린, 태연, 오늘 너희 둘은 부부가 되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앞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너희를 응원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었어요. 신청 과정도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추첨을 기다렸죠. 다행히 우리는 당첨되었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30만 원 정도였어요. 시중 가격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수준이었죠. 태연, 이렇게 좋은 집을 이 가격에 얻다니 믿기지 않아. 응, 한국 정부가 신혼부부를 많이 지원해주거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젊은 부부들을 돕는 정책이 많아.
집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정도였어요. 작은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바질, 로즈마리, 타임, 민트. 엘린, 여기서 로즈마리 키우는 거야? 태연이 신기하게 물었습니다. 응, 요리할 때 쓰려고. 신선한 허브가 최고잖아. 집을 꾸미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이케아에 가서 가구를 사고 다이소에서 소품을 사고 조금씩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벽에는 스위스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방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엘린 씨, 정규직으로 전환하실래요? 실력도 좋고 성실하시고 손님들 반응도 좋아요. 우리 레스토랑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정규직이 되면서 급여도 올랐고 4대 보험도 적용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프랑스 요리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간을 빌려서 한국 사람들에게 유럽 요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3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이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도 해볼게요. 오늘 배운 퐁듀 가족들한테 만들어줬더니 다들 좋아했어요.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가진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태연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가끔 야근도 있었지만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오늘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어. 팀장님이 칭찬하셨어. 태연이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말할 때 저는 그의 노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했어, 태연.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는 함께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주말이면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처음엔 시끄럽고 복잡해 보였던 시장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어요. 언니, 이거 얼마예요? 제 서툰 한국어에도 상인 아주머니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외국인이네. 한국말 잘하네. 예쁘다, 예쁘어. 이거 더 담아줄게. 서비스야, 서비스. 그런 따뜻함이 저는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 그게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김치를 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잘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죠. 태연, 김치 없으면 밥 먹기 싫어. 제 말에 태연이 크게 웃었습니다. 엘린, 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치 없으면 안 되는 거 보니. 다음엔 청국장도 도전해볼래? 청국장? 그거 냄새 심한 거 아니야? 맞아. 하지만 맛있어. 한번 먹어봐. 2023년 가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린 씨, 저희가 다문화 가정 성공 사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케이스로 소개하고 싶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 배울 게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참여할게요. 인터뷰 날 구청 담당자분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린 씨,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계기가 뭐였어요? 태연을 사랑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스위스에서의 안정적인 삶도 좋았지만 뭔가 다른 걸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요? 언어와 문화 차이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간단한 대화도 어려웠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가끔 외로움도 느꼈고요. 그럼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요.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편의점이 있고 배달이 빠르고 대중교통이 정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작은 요리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요. 유럽 요리와 한국 요리를 융합한 메뉴를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레스토랑도 열고 싶어요.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은 항상 무섭지만 그만큼 가치 있어요.
한국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언어가 안 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길이 열립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엘린 씨,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2024년 초 스위스에 계신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엘린,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엄마, 정말 잘 지내요. 일도 재밌고 태연이도 잘해주고. 한국 생활 너무 좋아요. 요리 클래스도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 밝은 표정에 어머니도 안심하신 듯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도 기뻐. 건강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기 검진도 받고 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좋아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도 저렴하고.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물으셨어요. 엘린, 김치 좀 보내줄 수 있니? 너희 결혼식 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여기서는 파는 데가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진짜요? 아빠가 김치를 좋아하시다니.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응,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자꾸 생각나더라. 한국 음식 독특하고 좋아. 다음에 우리가 한국 갈 때 맛있는 집 좀 데려가줘. 물론이죠. 맛집 많이 알아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서울 구석구석 안내해 드릴게요. 가족들과의 대화는 항상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언니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린, 우리 다음 여름 휴가 때 한국 가도 돼? 서울 구경하고 싶어. 셋째 언니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들 오면 내가 다 안내해 줄게. 한국 정말 볼 거 많아. 궁궐도 있고 쇼핑할 때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엄청 많아. 큰언니 소피아도 관심을 보였어요. 엘린, 한국 법률 시스템은 어때?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비자 신청할 때도 절차가 명확했고요. 가족들의 변화가 저는 너무 기뻤어요.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했던 제 선택이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친숙하고 가까운 나라가 된 거죠. 2024년 봄,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 스튜디오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주방 설비를 갖추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태연도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엘린, 내 꿈 이루는 거 보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사업 계획서 작성도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어떤 지역이 좋을까? 어떤 메뉴를 가르칠까? 수강료는 얼마가 적당할까? 하나씩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유럽 요리와 한국 요리를 융합한 메뉴를 개발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김치를 넣은 프랑스 크레페라든지 고추장을 활용한 이탈리아 파스타라든지. 태연이 아이디어를 냈고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오, 그거 좋은데? 퓨전 요리. 동서양의 만남. 재밌을 것 같아. 저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점점 멋진 메뉴들이 탄생했어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행복합니다. 태연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제가 사랑하는 요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가끔 힘든 날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태연이 옆에 있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줍니다. 한국어도 이제 꽤 유창해졌어요. 시장에서 흥정도 하고 친구들과 농담도 나눌 수 있죠. 엘린 씨,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발음도 좋고. 외국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낯설었던 한국어도 이제는 편하게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포용력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나라. 처음엔 그저 태연 때문에 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려울 때도 있죠. 빠른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스위스의 느긋한 분위기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1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다르고 지금의 한국과 10년 후의 한국도 다를 거예요. 그 역동성이 저는 좋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과 함께 한강을 산책했어요. 강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 산책하는 사람들, 강변에서 치킨을 먹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죠. 태연 고마워.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날 한국으로 데려와줘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내 인생을 바꿔줘서. 네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스위스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을 거야. 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린, 나도 고마워. 네가 내 삶에 들어와줘서. 용기 내서 한국까지 와줘서. 함께 해줘서.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공기, 한국의 밤, 한국의 모든 것.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처럼 편안했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저도 17살 때는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앱으로 만난 한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도 몰랐죠. 하지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낯선 문화가 두렵나요? 언어가 걱정되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은 도전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심은 거리를 이깁니다. 문화도 이기고 언어도 이깁니다. 태연과 저의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죠.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거주 국가가 아닙니다. 제2의 고향이고 제가 성장하는 땅이고 꿈을 이루는 무대입니다. 이 나라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기회를 주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힘든 순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했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나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세요. 진심을 다하면 길은 열립니다. 저는 엘린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나라의 따뜻함, 역동성,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태연과 저는 앞으로도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요리 스튜디오를 열고 언젠가는 작은 레스토랑도 열고 아이도 낳고 한국과 스위스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안녕히 계세요.